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자인 내 인생 최대의 특종이 사실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온 세상이 그걸 믿어버려서 이제 와서 바로잡을 수도 없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독한 딜레마에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2015년 영화 특종 량천살인기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비평문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진실 거짓의 딜레마와 언론의 탈진실 자본주의. 영화의 핵심을 그대로 관통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탁월한 분석은 바로 서국숙 영화평론가님이 쓰신 글이고요. 프랑스의 유력 매체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늘은 이 평론가님의 시선을 쭉 따라가면서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대체 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특종과 오보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기자가 겪는 딜레마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정보의 격차가 어떻게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볼 겁니다. 이어서 언론과 경찰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그리고 어떻게 이해관계가 진실을 이겨버리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이 탈진실 시대와 자본의 논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특종과 오보의 경계. 한 기자의 커리어를 하늘로 띄울 수도, 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영화의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영화 주인공 허무역 기자는 그야말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혼당하고 회사에서도 잘릴 위기에 처한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게 돼요. 이 특종 하나로 순식간에 승진하고 연봉도 오르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짜릿한 순간 자신의 특종이 사실은 어떤 연극 대본을 그대로 베낀 완전한 거짓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이 어떻게 영화 전체의 긴장감을 만들어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정보의 격차에 있습니다. 영화는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아주 교묘하게 조절하면서 보는 사람의 심장을 쥐락펴락하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정보가 어떻게 불균등하게 퍼져 있는지 딱 보여주죠. 살인자는 당연히 모든 걸 알고요.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인공 허무역은 자기 기사가 거짓말이라는 걸 혼자만 알고 전전긍긍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관객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곧 닥쳐올 위험을 보면서 더 큰 공포와 조마조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스릴러 영화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언론과 경찰의 헤게모니입니다. 허무역 기자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제 이 사건은 개인의 실수를 넘어섭니다. 우리 사회의 거대한 두 기관, 언론과 경찰이 이 사건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로 번지게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은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언론의 목표는 뭐죠? 이야기를 만들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걸로 시청률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반면에 경찰은요? 목표가 아주 명확하죠. 범인을 잡는 것,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 근본적인 목표의 차이가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압박감에 시달리던 허무역 기자가 결국엔 살인범의 메시지까지 스스로 지어내기에 이릅니다. 근데 이걸 본 보도국장의 반응이 정말 과간이에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섹시하고 독창적이고 대범하다 하면서 그저 상품으로서의 가치만을 칭찬하고 있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소곡숙 평론가가 이 영화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내는 부분인데요. 진실을 이기는 이해관계.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보다 대중의 관심이 더 중요해지고 심지어 거짓이 진실보다 더 큰 가치를 갖게 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언론의 우선순위에서 이게 진짜인가 하는 진실성은 가장 아래에 있죠. 그보다 중요한 건 그럴듯한데 하는 개연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압도하는 가장 높은 기준은 뭐니 해도 시청률과 수익이죠. 보도국장이 내뱉는 이 냉소적인 대사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책임을 떠넘기면서 중요한 건 오직 분당 시청률 17%를 넘겼다는 숫자뿐인 거죠.
진실의 가치가 숫자에 완전히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허무역 기자는 기가 막힌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만들어낸 자극적인 거짓말은 모두가 열광하며 믿어주는데 나중에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의 진실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소곡숙 평론가는 이 영화가 스릴러라는 장르의 공식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탈진실 시대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스릴러는 기본적으로 관객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긴장시키는 장르잖아요. 이 영화가 바로 그 공식을 아주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그 안에 미디어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메시지를 녹여냈다는 거죠. 평론에서는 영화가 사용한 구체적인 스릴러 장치들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정보 격차를 통한 서스펜스는 물론이고요. 예상을 뒤엎는 반전, 또 주인공이 느끼는 고립감 같은 장치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스릴러로서의 재미도 놓치지 않으면서 그 안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데 성공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결론은 사실 꽤 씁쓸합니다. 오늘날 미디어 생태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진실을 찾겠다는 사명감이 아니라 결국 이윤을 남기겠다는 자본의 논리라는 것. 영화는 바로 이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영화는 스크린 너머의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야기가 진짜 사실보다 더 큰 힘을 갖는 시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또 믿어야 할까요? 오늘 이 영화